영양 만점 시장 이야기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안녕하세요. 진행의 이유진입니다. 금리도 유가도 계속해서 좀 오르는 기조를 받아가면서 글로벌 시장 전반의 분위기가 다소 좀 무겁게 느껴집니다. 여기에 연준의 셧다운 우려, 그리고 파업의 장기화까지 미국 시장에서 보내는 우려 요소가 좀 가득한 와중에 우리 시장은 긴 추석 연휴로 긴 휴장까지 앞두고 있는데요. 아마 그래서 오늘 월요일장부터 많은 고민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불확실성 피하기 위해서 일단은 매도 포지션을 잡자 하는 분들도 계셨을 것 같고, 아니면 좀 반대로 저가 매수의 기회야, 이건 사야 해 하는 분들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자, 이번 주 일단 거래일이 단 이틀 남았습니다. 이 거래일 동안 최상의 효율을 또 발휘하기 위해서 어떻게 방향성을 잡아가야 할지 저희와 함께 좀 꾸준한 전략을 세워보시죠. 자, 그러면 어느 분과 함께 하느냐? 조영호 전문가님과 함께 할 텐데요. 뉴스보다 빠르게 주도주를 공략해 주실 분입니다. 그럼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전문가님,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또 일주일 만에 뵙는데 네. 오늘 또 어떤 알찬 이야기 풀어주실지 기대됩니다. 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나눠주시죠. 예,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또 한 주 오늘 월요일이죠. 또 새롭게 인사드리는 조영호 전문가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 오늘 증시가 좋지 못했고 또 일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특히 포스코 그룹주 약세가 좀 깊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오늘 제가 그 내용 명확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장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텐데 전문가님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시장이 그렇게 또 유쾌하지가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또 이제 상저, 하저 전망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원래 연초만 해도 상저하고일 거야, 희망 가져봐 했는데 예. 전문가님 사실 방송 나오실 때마다 예. 그래도 시장 전망을 좀 긍정적으로 해주시는 그렇죠. 편이긴 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상저, 하저 이야기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지금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저는 시중에 있는 어떤 시중에서 활동하는 그 모든 전문가 통틀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강세론자일 거예요. 그 부분은 이제 뭐 제가 워낙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시장을 보고 있기도 하지만 분명하게 명확한 근거는 있다. 그래서 그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선 증시부터 여러분들과 같이 점검을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대표적으로 코스닥이 오늘 낙폭이 컸어요.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 오늘 거의 2% 가까운 급락 장세 보여줬는데 이 부분은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뭐 에코프로가 됐든 그리고 포스코 그룹주가 됐든 그래서 2차 전지 낙폭이 심했다. 그리고 거기다가 반도체니 뭐니 해서 같이 동반 하락하면서 오늘 이런 하락 지수를 키워갔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중간에 일어나는 과정이고 직접적인 원인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중국도 그렇고요. 한국도 그렇고 연휴가 굉장히 깁니다. 6일인데 우리 이유진 앵커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이유진 앵커님이 주식을 크게 보유하고 있는데 네. 만약에 이 연휴가 길다. 네. 그러면은 이거를 연휴까지 가져가시겠어요? 아니면 그 전에 일부는 매도를 하시겠어요? 일단 돈도 좀 필요할 것 같으니까 예. 매도도 하고 불확실하니까 또 매도할 것 같아요. 그런 그렇죠. 두 가지 이유로. 예. 그 지금 말씀하신 상황이 뭐 저에게도 어느 정도 국한될 수 있겠고 그리고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좀 해당 사항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기간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도 역시 휴관이 길어짐에 따라 가지고 그런 어떤 리스크를 좀 줄이려고 하는 그 습성이 있겠죠. 이거는 주식 시장에 있어서는 필연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차트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일단 지지선은 모두 깨졌어요. 차트상에서 보여주는 지지선은 모두 깨졌습니다.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850이에요. 850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지지 라인이었는데 오늘 이마저도 붕괴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아무리 해야 되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따 제가 10월 증시 전망이라든가 대응 전략 해서 이 부분 자세하게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일단 우리가 이제 월요일 끝났고요. 화수 이틀만 하면은 이제 끝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긴 6일간의 이제 연휴에 들어가는데 제가 그래서 25, 26, 27에서 증시 주요 이슈들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25일 날 수술실 뭐 CCTV 의무화
부분이 이제 시장에서 이슈가 되면서 코콤이라든가 이런 종목, 특히 대표적으로 코콤 강세를 띄웠고, 그리고 요 디지털 미래 혁신대전 요거는 이제 한 향후에 또 같이 이제 계속해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는데, 오늘 대표적으로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지금 알소프트 같은 경우는 원격 지금 자택근무 관련된 종목으로도 엮이고, 그리고 디지털 미래 혁신대전이라는 이 전시회에 가장 큰 키워드가 디지털 헬스케어, 즉 원격 진료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 이제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면 좋겠다 해서 오늘 이런 종목, 이 종목 빼놓고 인성정보라든가 유비케어, 딥노이드, 특히 루닛, 뷰노 이런 종목들은 썩 좋지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락했다고 하지만 재료가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이 좀 단계별로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해서 좀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 해서 저런 종목군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꼭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월요일은 이렇게 이제 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화요일 이제 내일이죠. 내일에 보면 이제 한중일 고위급 회의, 요거 지금 관련해 가지고 후쿠시마 원전 방사 오염수 방류 요 이슈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이제 분위기가 좀 좋게 이제 마무리가 될지 아니면은 조금 이제 갈등이 생길지 그 부분인데, 우선 저희가 그런 부분을 뭐 분위기가 좋다 나쁘다 이거를 예측하기 전에 우선 한국, 중국 이 두 나라가 만나서 과연 좀 얘기가 잘 풀렸다고 했을 때 그동안 이제 시장 뭐 한한령이 이제 과거 몇 년 동안 계속 지속돼 왔는데, 이런 흐름들이 조금 분위기가 좀 녹아질 수는 있겠다. 그러면은 우리가 바로 이런 엔터라든가 게임 컨텐츠 최근 들어서 조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또 이제 강세를 타면서 의외의 단기 추세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무브 아메리카 2023이라는 이게 있는데, 이거는 그거예요. 결국에는 자율자동차, 전기자동차, 거기다가 이제 전기차 충전소. 그래서 그 모빌리티 관련된 이제 전시회라고 보면 되겠고, 관련돼서는 아무래도 이제 충전소 관련된 종목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장중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노란톡방에서 또 시장 흐름 보면서 또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딱 두 가지예요. 오늘은 포인트가. 자, 이 MS인데요. 요거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예요. 마이크로소프트. 우리가 지금 CPU 많이 쓰죠. 컴퓨터를 그동안에는 이제 윈도우가 이제 뭐 AI가 탑재가 안 돼 있었는데, 이제는 AI가 탑재돼서 윈도우가 이제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메가톤급 혁명이죠. 그래서 요거 관련돼서 관련주들이 몇 가지 있는데, 오늘 그 중에서도 이스트 소프트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브리지텍도 이제 관련주긴 한데 오늘 흐름은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스트 소프트 지금 시장에서 좀 강하게 가고 있는데, 지금 당장 우리가 추격 매수 이런 관점보다는 살짝 밀렸을 때 그때 이런 이런 재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눌림목에서 잡으면은 나중에 향후에 굉장히 큰 추세를 불러일으킬 만한 종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이따가 저와 같이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27일 메타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페이스북, 예전에 페이스북 회사예요. 그 메타가 이제 커넥트. 그래서 이제 그 회사 발표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뭐 저기 지금 AR 관련된 어떤 신기술 그런 것들 이제 특히 메타버스 쪽으로 해서 신기술 이제 펼칠 것으로 보여지는데, 시장에서 어느 정도 임팩트를 가질지는 좀 미지수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거 중요도는 요쪽이 좀 더 큽니다. 요쪽이 한 별 4개 정도. 자, 그리고 이제 수소산업전 뭐 해서 독일에 열리는데, 요거는 지금 수소가 개화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으니까 요거는 좀 뒷전으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보스턴 개봉한다 영화, 이거 영화예요. 지금 하정우 배우가 이제 주연하는 그 영화인데, 컨텐트리 중앙 요게 이제 지금 제작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이 메타 커넥트에 지금 뭐 AR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또 여기서 잡히는 키워드가 뭐냐면은 AI예요. AI. 그러면 지금 계속해서 로봇 AI는 뭐 우리가 시장이 좋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키워드가 잡히면서 앞으로 증시가 상승적으로 돌아설 때 이런 AI 로봇이 다시 한번 증시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겠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시면은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
제가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이런 부분들 질문을 좀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중에서 우선 제가 지금 두 가지 말씀드렸죠. 중요도를 코콤하고 지금 수술실 CCTV 그리고 이제 MS 요거 말씀드렸는데 코콤은 이제 당부 쪽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지금 이 장중 고가가 오늘 여기까지가 19점 거의 20% 오늘 상승했어요. 20%. 그러면은 지금 이런 종목들 대하실 때 좀 구미가 당긴단 말이에요. 여기서 또 추가 매수를 또 들어가고 싶고 구미가 좀 당기는데 지금 제가 이 부분 오늘 코콤이란 종목은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아니고 자 지금 이 코콤이라는 종목은 여기가 굉장히 핵심 포인트예요. 핵심 포인트 즉 여기까지는 주가가 어느 정도 일정한 바닥을 좀 잡는 것 같다가 이 라인이 하방으로 붕괴되고 나서는 쭉 밀립니다. 보통의 상승장 같으면은 이런 자리가 향후에 다시 이렇게 되돌아왔었을 때 오늘처럼 시세가 강하게 나와요. 그리고 상승장일 때는 지금 이런 흐름들이 종가가 이런 곳을 다 돌파를 하면서 끝나요. 이런 곳을. 근데 지금 단기적으로 밀렸던 이 곳을 하방으로 지금 상방으로 돌파를 못했죠. 이 소리는 뭐냐면 자칫하면은 밀릴 가능성이 있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수술실 CCTV 관련된 종목 이 지금 코콤 그리고 뭐 등등 해가지고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테마성으로 보셔가지고 일단은 많이 밀린 이런 시점에 이런 자리가 이제 좀 매수 포인트로 좀 잡으시면은 좋겠다. 이거를 좀 당부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 좀 여러분들께 어떤 추천 종목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테마성으로 보자. 그럼 우리는 이런 테마성으로 지금 제가 이 수술실 CCTV는 테마성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우리가 향후에 이제 10월 달 연휴가 끝나서 10월 달에는 과연 어떤 재료를 눈여겨봐야 되냐. 바로 이 마이크로소프트 AI 관련돼서 이스트 소프트인데 자 여기 지금 AI 앵커가 있는데요. 이유진 앵커님. 네. 지금 예를 들어서 나중에 네. 이유진 앵커님을 모델로 해서 이스트 소프트에서 지금 이런 어떤 그러니까 모델을 만들었다. 그러면은 굉장히 신기하겠죠. 너무 신기할 것 같아요. 예, 그런 지금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이스트 소프트예요. 그래서 지금 뭐 이스트 소프트 YTN하고 AI 앵커를 선보인다 뭐 이러는데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단기적으로 하락장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저 같은 강세론자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단기적으로 하락장인데 즉 하락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사항이 있어요. 하락장이기 때문에 주의사항. 자, 평상시 상승장 같으면은 이런 이 양봉은 나무라고 그랬죠. 나무가 쓰러지면 안 되는데 이게 고스란히 살려 있으면서 결국에는 이 자리 1번, 2번, 3번에 이런 저점을 딱 막아주면서 상승을 해요. 보통 상승장에서는 이 오늘 상승 흐름이 조금 더 큽니다. 한 요 정도까지는 갈 거예요. 여기로 밟고 이제 올라서면서 끝나요. 근데 지금은 하락장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봤던 코콤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어떤 이 저항대를 17,000원 이런 곳을 절대 돌파를 못 해요. 즉 눈속임이죠. 이런 자리는 이제 우리가 추격 매수가 굉장히 구미가 당길 만한 어떤 그런 곳인데 결국에는 이런 곳에서 이제 단기 저항선 막히고 좀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와 이거 지금 뭐 내일 마이크로소프트가 AI 탑재된 뭐 CPU 출시한다는데 이거 나 기대가 되는데 해서 여러분들이 잡았을 때 밀렸다. 그랬을 때가 이제 대처가 필요한 거겠죠. 대처가.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어떤 손절 그런 개념보다도 분할 매수 관점. 내가 여기서 혹시나 매수를 했는데 조금 밀렸어요. 그러면은 이런 자리에서 2차 분할 매수, 2차 추가 매수 그런 전략 통해서 단가 맞춰 놓으면은 향후에 이전 고점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은 일봉이 이쪽에서 터진 종목입니다. 이쪽에서 힘이 바짝 들어와 있어요. 바짝.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이 힘은 하나의 이 기둥으로 보시면 돼요. 기둥. 자, 기둥이 서 있는 그 와중에 이런 어떤 이런 움직임들은 그냥 하나의 기둥에서 그냥 이어지는 그런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연결고리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예. 그래서 일단 이 왼쪽에서 힘이 터졌다. 요게 키포인트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승 파동이 무너지려면은 지금 이런 데 다 깨져야 돼요. 하방 쪽으로. 근데 그러기 쉽지 않다.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스트 소프트 가격 밀렸을 때가 매수 기회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차트 설명을 해드리는데 캔들을 이용해서 많이 해드리고 있어요. 뭐 이평선이라든가 뭐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기존에 전통적으로 하셨던 부분들이 아니라 캔들 그리고 또 힘이 어디서 작용했고 그리고 패턴은 어떻게 되는가 그거 제가 24강으로 해서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지금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자료집 신청하시는 분들은 제가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제가 하고 있는 이 매매 기법은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는 어떤 이평선이라든가 기존의 그런 것들은 후행성이에요. 이거는 후행성이 아닙니다. 그 점에 착안하셔가지고 이번 기회에 캔들은 좀 잘 꼭 기초는 알고 가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시 일정 잡아주시면서 키워드 속에 AI 꼭 잡아야 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일과 내일 모레 이제 이번 주는 이틀 거래일만 남았는데 그 2거래일 동안 정말 극강의 효율을 꼭 전문가님과 함께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방법 화면 하단에 자막으로 계속 안내되고 있으니까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요. 이제 전략적인 포인트들 좀 쏙쏙 잡아볼게요. 전문가님. 네. 지금 로봇 관련주 대응 전략 이제 다음 순서로 좀 풀어봐야 될 텐데 네. 저도 되게 궁금했어요, 이 부분이. 왜냐면 우리 하반기 IPO 시장을 또 뜨겁게 달궈준 두산 로보틱스. 그렇죠. 예. 우리 추석 연휴 끝나고 나면 정말 기다렸다는 듯이 상장하잖아요. 예. 요걸 또 모멘텀으로 가져갈 수 있는 전략 오늘 주시는 걸까요? 예. 지금 지금 로봇 관련해서 지금 제가 오늘 방송은 이제 연휴도 길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다가오는 이제 뭐 9월 달은 다 끝났다고 봐야죠. 그래서 9월 달은 다 끝났다고 보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과연 연휴 끝나고 나서 지금 추석이라든가 추석 지나고 나서 10월 달 그리고 또 하반기 또 폭넓게는 하반기까지 어떻게 우리가 시장 전략을 단기적으로 좀 따야 되는지 그 부분 좀 폭넓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선 대표적으로 지금 시장은 로봇 AI가 향후에도 계속 증시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로봇 관련해서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로봇 관련해서 제가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그 중에서 이제 새롭게 이렌시스라고 하는 종목이 최근에 굉장히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가 거의 100%가 넘게 지금 상승하고 있어요. 자, 그 이유는 우선 가장 큰 이유는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IPO를 오늘까지 다 마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신규 상장이 10월 5일 날 이뤄지는데요. 자, 이 부분에 따라서 흥행 성공했죠. 흥행 성공에 따라서 상장 기대감. 그러면서 오늘 어떤 종목 상장했던 종목 중에서 이제 따상을 장주에 기록하기도 했던 종목이 있는데 이제 지금 IPO 종목들이 슬슬 다시 증시에서 이제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흐름에 따라서 이제 특히 로봇 이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됐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 이유진 앵커님도 이거 두산 로보틱스 청약하셨나요 혹시? 네. 하셨어요. 저 2주 받았어요. 그렇죠.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내가 그래도 최대한 돈을 많이 밀어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약 받으신 그 수치가 좀 실망스러우셨을 거예요. 그런 어떤 실망 매수 자금이 다른 로봇 관련된 종목 이 종목으로 매수세가 좀 쏠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렌시스 특히 장중에 이제 급등했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데요. 자, 차트를 좀 크게 해서 보시면은 이렌시스는 지금 삼성전자가 연내 보핏 이거는 웨어러블 로봇이라고 그래요. 웨어러블 로봇 입는 거예요. 몸에 착용하는 거. 자, 웨어러블 로봇을 연내에 출시한다 이러면서 삼성전자 들어간 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재료를 따질 때 기간이 중요하죠. 이거는 보통 한 달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 달. 그 이상 될 수도 있고. 뭐 글로벌적으로 뭐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테슬라 이런 거 들어가는 뉴스들은 보통 한 달 가요. 한 달. 삼성전자도 아직까지 그 정도 파워는 있다. 그래서 보핏 이제 연내에 출시 전망인데 자, 우리가 이제 기술적으로 따져 볼게요. 자, 이 종목은 지금 계속해서 2,500원 밑에 있는 종목이었어요. 그죠? 그러다가 요 바닥에서 여기까지 상승이 1차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은 일본의 이 주가 정률 상승 비율이 나와요. 즉 얘는 요만큼만 움직여요. 이런 비율을 여러분들이 딱 알았다. 그러면 이번 과정에서는 이 돌파 나왔을 때 5,500원 돌파됐었을 때 여러분들이 단기 트레이딩 할 수도 있어요. 뭐 3%가 됐든 5%가 됐든 이거는 거의 왜 확실하니까. 예. 자,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이렌시스가 지금 여기도 이제 다 돌파를 했어요. 이 4,750원이라는 곳. 그러니까
즉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 주가를 찍어 누르는 어떤 이런 저항대를 다 돌파했어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이 지금 오늘 상한가 간 종목을 지금 증시도 불안한 와중에 따라 추격 매수하는 거는 굉장히 이거는 좀 불안하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는 거는 4,750원이라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소리는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기분 좀 안 좋으실 분들 계시겠어요. 지금 무슨 소리냐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주가 정률 상승 비율 매매 기법에 의하면은 1번, 2번 그리고 2번 돌파 시에 여기서 쭉 상승하지 못하면 반대로 밀려요. 밀리고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어떤 구간이 형성됐을 때는 이 50%라고 하는 구간의 50%라고 하는 곳이 향후에 그 매수 타점이 됩니다. 매수 타점.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뭐 얼마나 관심 많으시겠어요. 지금 이거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요. 설령 올라간다고 그래도 이거는 지금 놔두시고요. 향후에 4,750원이 거의 꼭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거 지금 제가 90% 이상의 확률로 많이 강하게 봅니다. 지금 그랬을 때 향후에 이렌시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4,750원, 그냥 4,800원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4,800원. 이거를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렌시스 그리고 4,800원 관심 종목이든 뭐든 해서 딱 해놓고 기준선이다, 기준 가격이다 이렇게 좀 메모해놓고 향후에 저와 같이 노란톡방에서 이 종목 같이 좀 대응을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로봇 관련해서는 대장주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자, 단기 목표가 18만 3천 원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장중에 플러스 한 1%, 2% 밀고 가다가 좀 밀려서 끝났고 오늘 시간 외에서 소폭 이제 상승인데 미미해요. 자, 지금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사실 오늘 제가 좀 오늘 유진 로봇이라든가 일부 뭐 뉴로메카도 장중에 급등이 나왔었는데 상방적으로 봤던 종목이에요. 지난주 금요일 날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레인보우 로보틱스 좀 긍정적으로 말씀드렸는데 밀렸어요. 살짝 밀리다가 반발 매수세 들어오면서 이제 좀 어느 정도 끌어올린 모습인데 내일 뭐 수요일 해서 흐름이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18만 3천 원. 왜 18만 원이냐? 이거는 뒷장에서 유진 로봇이라든가 그 로봇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위치하고 여러분들이 비교하시면 돼요. 지금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매출액이라든가 영업이 그리고 삼성과의 협업 그리고 삼성이 가지고 있는 지분율 뭐 이런 거 따졌을 때 누가 뭐래도 지금 시장에서 가장 대장주다. 이거는 변함없습니다. 자, 유진 로봇인데요. 오늘 그 AMR이라고 해서 그냥 자율주행 로봇을 말합니다. AMR. 그래서 이거를 2023 로보월드에서 선보였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기술적 반등이 일어났어요. 자, 이 부분인데요. 그러면 지금 고점이 여기서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지금 16만 원 한 요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스프레드가 같은 로봇인데 지금 주가 차이가 유진 로봇은 지금 여기가 있는 거고 지금 레인보우는 아직 여기예요. 그 소리는 뭐냐면은 레인보우가 지금 내일이나 내일 모레 강하게 상승 탄력을 받으면은 이만큼 밀고 올라갈 수도 있다. 그러면 지금 레인보우가 이 자리라고 하면은 여기가 지금 18만 5천 원짜리예요. 자, 그 다음 장 볼게요. 뉴로메카도 볼게요. 자, 뉴로메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렇게 제가 노란 색깔로 치워놓은 곳이 있는데 이곳이 그리고 여기 돌파. 그러면은 향후에 이 자리가 다시 왔었을 때 오늘처럼 상승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지금 하락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밀고 간다. 이거는 그 여러분들께 확신을 이제 뭐 강하게 말씀은 못 드립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보는 거는 단기적으로 이 35,000원 이 부분은 좀 지지하면서 조금이라도 올라가지 않겠느냐. 왜? 아까 지금 전장에서 보셨듯이 유진 로봇은 지금 주가 위치가 고점에서 얼마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뉴로메카라든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결국 이 정도는 올라올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러면 지금 아까 유진 로봇 봤었을 때 한 요 정도예요. 18만 5천 원. 요 자리가 지금 18만 5천 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수적으로 여러분들께 18만 3천 원이라고 하는 단기 목표가 이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타 로봇 관련주 대비 특히 유진 로봇 관련 대비 주가 위치가 낮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대장주다. 여기에 좀 포인트를 맞추시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는 단기 매수로 해서 요 정도의 목표가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로봇 관련주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세세하게 풀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전문가님과 전략 챙겨가실 수 있는 방법 계속 자막으로 안내되고 있으니까요. 참고 꼭 해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시면 오늘 밤 9시에 10월 증시 전망과 대응 전략 관련해서 오늘 무료 교육을 또 해주신다고 합니다. 자, 이 교육 관련해서도 꼭 가져가기 위해서는 방 안에 들어오셔서 링크 가져가셔야 하는데 들어오시는 방법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화면 앞에 가까이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가 바로 생성이 됩니다. 혹은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시는 메신저 어플 노란톡 검색창에 홍당무, 조영호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로봇 관련주도 그렇고 이제 이 다음 순서로 풀어드릴 추석 연휴 이후에 그리고 10월 증시는 또 어떻게 봐야 할지 모든 전략적인 부분 노란톡방 안에서는 전문가님이 더 세세하게 또 장중 흐름에 맞게 또 챙겨주실 거니까 전문가님과 함께 또 톡톡한 전략 꼭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순서 넘어가 볼게요. 말씀드렸듯이 추석 이후에는 또 어떤 테마에 주목을 해봐야 할지 또 준비를 해주셨는데 전문가님 예. 어떤 테마 봐야 할까요? 지금 이제 추석 연휴에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테마 이제 테슬라인데요. 테슬라는 우리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거래도 상당히 많이 하는 그런 이제 종목인데 이 테슬라가 도조라고 하는 슈퍼컴퓨터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이 향후에 지금 이제 이 전기차라든가 특히 반도체 크게는 반도체 쪽으로 이제 넓혀 보면은 앞으로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요. 우선 이 도조는 뭐냐? 테슬라가 만든 슈퍼컴퓨터를 뜻해요. 슈퍼컴퓨터라고 하는 거는 연상 능력이 굉장히 빨라서 이제 뭐 이것저것 계산을 빠르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2021년도에 8월 달에 이 도조를 이제 발표를 했어요. 계획을. 그리고 나서 2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7월부터 올해 7월부터 이거를 이제 생산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모건 스탠리에서 테슬라 목표가를 240달러에서 400달러로 60%를 상향 조정했어요. 이건 뭐 지금 시점에서 증시가 굉장히 좋지 않은데 지금 미국 증권가에서는 월가에서는 지금 목표가를 60% 상향 조정했다는 거는 그만큼 도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대감 이런 거는 상당할 것이다. 개인적으로도 이거는 어느 정도 그걸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와중에 그러면은 이 앞으로 도조라는 이 부분이 테슬라의 주가 상승을 견인시키는 상승 동력으로 작용할 때 과연 우리는 한국 증시에서 어떤 섹터 그리고 테마를 좀 봐야 될까 이렇게 해서 제가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쉽게 세 가지를 좀 짚어왔는데 우선 첫 번째로 자율주행 그리고 두 번째는 PCB 기판 그리고 세 번째는 양자 암호. 생뚱맞을 거예요. 슈퍼컴퓨터인데 양자 암호 이것도 이제 이해가 안 되실 거고. 자, 이 도조를 만든 이유는 FSD라고 하는 이 테슬라의 소프트웨어예요. 소프트웨어. 완전 자율주행 요거를 이제 FSD라고 하는데 요게 지금 소프트웨어예요. 소프트웨어. 근데 요거를 향후에 계속 이쪽으로 해서 팔아서 소프트웨어를 다른 회사들에 팔아서 이 부분으로 이제 매출을 일으킬 것이다. 기대감이 이제 강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완전 자율주행이니까 이 자율주행 쪽은 이해가 되죠. 그죠? 자, 그리고 이 도조에 들어가는 이 그래픽 그래픽 이제 그 칩이 바로 엔비디아 제품입니다. AI라든가 지금 뭐 이런 것들은 엔비디아 제품을 쓰지 않고 엔비디아 GPU 이거를 쓰지 않고서는 지금 아예 안 된다고 그럽니다. 아예 작동이 안 된다고 그래요. 자, 그 측면에서 봤었을 때 지금 결국에는 이 GPU도 기판이 필요해요. 기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따라서 이제 이 PCB 기판 관련된 종목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빠르게 해야 되죠. 이 속도가 빨라야 되니까 양자, 암호 관련된 종목도 결국에는 이제 중요할 것이다 이제 보는데 우선 첫 번째 종목으로 자율주행 관련해서 퓨런티어 이 종목인데요. 지금 제가 9월 11일 날 여러분들께 히든 종목, 트윙클 종목으로 말씀드렸어요. 바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날 바로 상한가 갔어요. 이때만 해도 증시가 꽤 상승장이었어요. 꽤. 뭐 지금처럼 이렇게 쭉 내려가는 그런 증시는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정 라인들, 특히 이런 자리, 주가를 찍어 누르는 곳, 그것의 일정 부분만 돌파를 하면은 이런 자리들이 향후에 다시 지지 모습을 보여줬을 때는 이거는 급등, 이 자리에서 급등 가능성이 좀 있겠구나. 이거를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하락장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향후에 다시 조정기가 끝나고 나서 다시 이 자리가 올라온다고 하면은 이거는 향후에 고점 깨는 차트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저점이 계속 높아지면서 고점도 높아지고 있죠. 그러면은 이거는 기간 조정이 이렇게 이루어져요. 기간 조정. 이 기간 조정이 지금은 요 기간 조정이 한 3분의 2밖에 안 왔죠. 지금 이만큼이 남은 거예요. 요 기간이 진행되고 나서 향후에는 이런 추세선을 만들 거예요. 추세선. 자, 그러면은 그 관점에서 보면은 목표가 향후에 4만 원까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 프런티어도 유망 종목인데 지금은 뭐냐면은 하락장이기 때문에 타이밍이 중요해요. 타이밍. 즉, 막 이런 데서 섣불리 들어가고 여러분들이 매수하시고 그러시면은 곤란하실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주가 조정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어떤 반등 시그널, 지지 시그널 확인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수 관점으로 해서 스윙 관점으로 쭉 보시면은 향후에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이 4만 원까지 충분히 도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PCB 기판 관련해서 뭐 너무 유명한 종목이죠. 이스페타시스라는 종목인데 도조는 지금 도조뿐만이 아니라 AI 이거를 지금 하기 위해서는 이 엔비디아의 GPU가 필수예요. 필수. 요게 이 이유 때문에 지금 엔비디아가 시장에서 그렇게 엔비디아 하는 이유고 그 이야기는 이제 반대급부적으로 말을 하면은 앞으로 이 도조라는 게 테슬라가 이제 주가를 이 부분 때문에 끌어올린다고 그랬을 때 결국에는 미국 증시는 AI가 그걸 할 텐데 엔비디아, 테슬라 요 두 개가 증시를 이끌어갈 가능성이 크고 여기다가 더해서 아까 마이크로소프트, MS, 마이크로소프트의 AI 탑재된 이제 CPU 그 부분이 향후에 미국 증시 관련해서는 AI 쪽은 이렇게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눈여겨 봐야 되겠고 지금 이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하락했어요. 그동안 주가가 많이 이제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여기서 여기 그리고 여기 이 정도면은 이제 우리가 한번 매수 관점으로 가져도 좋겠다. 그래서 지금 노란 색깔 이렇게 보이시는데요. 노란 색깔 이 자리가 25,000원 지점이에요. 25,000원. 지금 물론 이제 하락할 때 지금 1파, 2파 그래서 하락 3파까지 오면 좋은데 하락 3파 여기다가 플러스 연장 파동 여기까지 오면 좋은데 아직은 2파예요.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을 예상을 하고요. 그 이후에 다시 무너지고 또 다시 연장 파동 나오고 이후에 정말 강한 그게 나올 것이라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PCB 기판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두 종목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보셨던 거는 이제 이스페타시스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거고 심텍도 비교적 유명한 종목이에요. 자, 이 심텍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게 보시면은 주가가 채널 안에 들어와 있어요. 우리 이유진 앵커님 지금 제가 이렇게 채널을 그어놨는데 네. 좀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삐져나온 곳이 있죠. 네. 예. 그러네요. 그래서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눈에 잘 들어오시나요? 주가가 예. 자, 그러면은 제가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지금 이 주가 채널에 이 주가가 채널 안에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게 왜 저렇지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런 것 때문에 그럴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그죠? 근데 이거를 차트를 여러분들이 지금 크게 해서 보시면은 이 자리는 누가 봐도 막히는 자리죠. 이 자리 막히는 자리죠. 그리고 이 자리도 지금 위에서 이렇게 삐져나온 부분은 있지만 결국에는 이 라인이 돌파되니까 밀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그죠? 그럼 윗선은 이 라인은 주가가 이제 하방 쪽에 있구나. 그럼 아래선 볼게요. 이 자리는 여러분들 이해가 되죠? 하방으로 내리 꽂았지만 결국에는 이 라인을 지지하고 나서 쭉 상승을 합니다. 여기도 오케이, 그죠? 여기도 하방으로 하지만 여기서 저항 한번 맞고 돌파 나오고 나서 쭉 여기도 그리고 여기 자, 즉 주가는 채널 안에 있어요. 그럼 앞으로 제가 예전에 두산이라는 종목을 빗대서 이렇게 유사 패턴 말씀드린 적이 있단 말이에요. 주가가 이렇게 채널 안에서 움직였을 때 우리가 어디를 공략 포인트로 가져가면 좋을까? 그걸 지금 저는 이 39,000원이라고 보는데요. 39,000원.
만약에 이러고 나서 뭐 다음 주가 됐건 좀 시간이 흐르고 나서 39,000원 돌파됐을 때 쭉 날아가면 제가 이제 방송에서 이 내용 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두산 종목 한번 볼게요. 자, 왜 생뚱맞게 두산이냐? PCB 기판 관련된 종목이고 두산은 지금 로봇으로 엮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주가 채널 안에서 움직이는 이 패턴은 똑같다. 자, 그래서 두산 지금 제가 이거를 자 지금 차트를 크게 하다 보니까 이 흐름이 지금 안 보이는데 두산 여러분들이 차트를 줄여서 보시면은 이런 각도를 타요. 각도를. 자, 그때 아까 지금 전장에서 보면은 제가 여기 말씀드렸죠. 39,000원. 즉 주가가 채널 안에서 이렇게 갇혀 있을 때 이 3분의 2 되는 지점이 있어요. 3분의 2. 여기가 매수 타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9월 8일 날 요때 방송하면서 12만 원 강조드리고 그 다음 날 바로 이 12만 원이라는 자리에서 급등 나오고 다시 한번 급등 나왔어요. 자, 그리고 나서 심택인데요. 심택 차트 크게 해서 보시면은 39,000원 여기 돌파됐을 시 쭉 상승한다는 거. 자, 기억하시면서 심택도 39,000원 메모를 좀 해놓으세요. 자, 드림 시큐리티인데요. 이 종목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 워낙 이제 고점에서 밀리는 것도 이제 크고 오늘도 이제 갭 하락이 일어나면서 쭉 밀리는데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양자 암호라는 거는 아직 산업이 성숙화가 안 돼 있습니다. 따라서 3,000원이라고 하는 이 바닥까지 여러분들이 요 구간은 이제 분할 매수를 해서 좀 모아가는 전략으로 해서 스윙 관점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향후에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가면서 이 4,000원 돌파됐을 시에는 이거는 엄청난 강한 추세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3,000원이라는 가격, 지금 가격에서 3,000원 여러분들이 조금씩 모아가지고 향후에 거대한 움직임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 해서 양자 암호 관련된 종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캔들 교육자로 신청하시면은 이런 부분들 제가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추석 이후에 눈여겨볼 테마. 일단 테슬라가 만든 슈퍼컴퓨터 도조를 필두로 가져갈 수 있는 테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각 종목별로 세워주셨던 가격 전략들도 꼭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고요.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추가적인 코멘트도 꼭 장중에 흐름 따라서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전문가님, 네. 이제 또 다음 순서로 10월의 증시 전망 봐야 될 텐데 네. 사실 오늘도 무료 공개 방송 준비돼 있잖아요. 네. 그 안에서 더 세세하게 풀어주시겠지만 네. 오늘 방송에서 그래도 맛보기로 좀 간략하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내용인데 시간 관계상 제가 짧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이 부분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이따가 방송 끝나고 나서 9시에 공개 방송해요. 그래서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꼭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좀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좀 불안해하시는 거 그리고 또 10월 달에 증시에 대해서 자신감 좀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좀 말씀드립니다. 자, 시장은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되나? 그럼 왜 하락했을까?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부분 쭉 읽어보시면 다 이해되실 거예요. 우선 금리는 동결했죠. 그래서 이제 원래는 우리가 예상했던 거는 시장이 급등이 나왔어야 되는데 이런 매파적인 그리고 예상보다 적은 동결 인원 12명 중에서 찬성하는 인원이 별로 없었어요. 예상보다. 그리고 내년 예상 금리 인하가 이제 폭이 축소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이 다 합쳐지면서 이거 통화 긴축 정책이 좀 장기화되겠구나 이런 우려감이 생기면서 지금 증시를 찍어 누르고 있어요. 지금 뭐 점도표 이제 제가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 하지만 이 지금 제가 보는 관점은 이런 불안감 때문에 증시가 하락한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이제 충분히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다. 아직 제가 왜 물음표를 했냐고 하면은 지금 단기적으로는 조금 하락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음표를 했을 뿐이지 굉장히 한 80% 이상은 주가에 충분히 반영이 돼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증시를 주도할 한국 증시에서 그런 이제 섹터들 뭐 로봇 그리고 방금 보셨던 기판 그리고 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주가 변동이 주가 조정이 충분하게 나왔습니다. 지금 이 레인보우는 지금 마이너스 21이 아니고 마이너스 30% 이상 주가 조정이 일어났어요. 자, VIX라고 해서 미국의 이제 공포 지수인데요. 시장이 하락하면은 이 빅스 지수라고 하는데 이 빅스 지수는 올라가요. 지금 이 차트 보시면은 계단이 1차 계단이 있는데 여기가 지금 저항대죠. 여기 저항대. 이 저항대에서 돌파를 했어요. 이런 차트들은
쭉 급등 나옵니다. 그럼 빅스가 올라간다. 그럼 증시는 조금 더 밀릴 가능성이 있는데 요는 뭐냐? 요는 지금 이런 구간들은 워낙 이제 강력한 자리예요. 그래서 쉽사리 돌파는 못할 것으로 보고 빅스 지수가 한 요 정도 추가적으로 한 차례 올라오고 나서 증시는 상방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좀 스윙 관점으로 좀 여러분들이 여유 있게 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포스코 그룹도 낙폭 대응 전략인데요. 자, 지금 이 철강 관련된 종목은 기본적으로 지금부터가 평균 지금 현대제철하고 포스코 홀딩스하고 다 묶어놓은 겁니다. 가장 매출이 큰 성수기입니다. 성수기. 그래서 지금 시점에 주가가 하락하고 있지만 곧 이런 흐름 맞춰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 그러면서 이제 예상으로 일단 50만 원인데요. 이 부분 살짝 깨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때가 굉장히 좋은 매수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포스코홀딩스 없으신 분들은 제 노란톡방 오셔가지고 이런 부분들 가이드라인 또 종목 설명 자세하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포스코엠텍 마찬가지예요. 지금 저점이 쭉 높아지면서 원래 제가 예상한 거는 요 지점에서 쭉 밀고 올라가면서 짝꿍댕이 이 패턴을 예상을 했어요. 하지만 하락장이기 때문에 요 자리에서 걸려버렸죠. 그죠? 추가적으로 조금 더 밀릴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 이 포스코 그룹주들은 지금 조금 밀렸을 때가 앞으로 굉장한 기회가 될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관련주들 가지고 계신 분들 긍정적으로 보세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중국 중추절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많이 올 건데 지금 대표적으로 이 클리오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지금 좀 차트를 밀고 가는 차트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증시에 어떤 기대감 해서 좀 단기적으로 조금이라도 기술적 반등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면서 이런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은 좀 살짝 맛보기로 말씀해 주셨지만 오늘 9시에 더 세세하게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는 많은 분들 기다리시는 전문가님의 트윙클 종목 또 공개해 볼 시간인데요. 전문가님, 또 어떤 반짝반짝 빛나는 종목을 가져오셨을지 바로 공개를 해주시죠. 네.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종목은 방금 전장에서 우리가 중국 유커 관련돼서 이제 그 이슈 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증시가 가끔 가다가 좋지 않을 때 생뚱맞게 어떤 종목, 어떤 섹터가 올라가나요? 대표적으로 뭐 예전 같으면은 뭐 제약바이오 그리고 원전, 제약바이오 그렇죠, 대표적이죠. 원전 그리고 또 생뚱맞게 의외로 재건 관련된 종목이 또 많이 올라가죠, 그죠? 오.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떼요. 특히 지금 같이 중국이 뭐 유커 관련돼서 어떤 기대감이 있을 때는 증시가 뭐 좋지 못할 때 우리가 2차 전지 사겠어요? 어떤 걸 사겠어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런 섹터, 이 테마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트윙클 종목으로 가져온 종목 우선은 의류 업종이에요. 의류 업종이고 하지만 지금 10월 달에 엔터 사업을 본격화하겠다 이러면서 의류와 엔터 지금 모두 지금 의류하고 엔터하고 업종은 다르지만 이게 하나의 공통점이 묶여지는 게 있어요. 즉 뭐냐면은 IP라는 거죠. 지적 재산권. 그리고 향후에 이제 우리가 뭐 메타버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했을 때 이런 의류 업종들도 나중에 NFT라는 이 키워드가 잡히면서 주가가 상승을 또 견인하기도 할 텐데 아직 이거는 지금 오다가 말았죠. 그래서 지금은 이런 부분은 생각하면 안 되고 의류 업체인데 엔터인데 이거는 지금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소속 뭐 연예인들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입고 나오면 되죠. 그럼 홍보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시너지 효과 충분히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관점에서 지금 이런 구간을 지금 돌파하면서 이제 가는 그런 차트라고 보여지는데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락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장 초반에 대응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노란톡방에 오시면은 제가 가격 전략 그리고 이런 향후에 우리가 이 부분들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 가이드를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내용 한번 볼게요. 중국에서 신규 브랜드가 중국에서 300억 원 수주했다. 지금 관점에서 중국 유커들 몰려오고 중국이 이제 휴양이 지금 연휴가 길어지는 이 와중에 중국에서 300억 수주 이거는 특히 의류 업종에서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좋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 회사 이제 재무 구조를 보면은 계속해서 지금 매출액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올해도 한 10% 정도 늘어날 것으로 증감률이
거의 20%네요. 18.9%. 거기다가 영업이익도 24.2% 이렇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특히 이제 의류업종인데 영업이익률도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재무 구조는 굉장히 탄탄한 그 상태에서 이제 뭐 주요 브랜드 그리고 신규 브랜드 이런 부분들의 역성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만 없다면은 무난하게 계속해서 우상향할 종목이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가가 많이 밀렸다고 봐요. 자, 제가 이제 차트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동평균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장기 이동평균선 중에서 242평선 여기 있어요. 뭐 242평선 그리고 주가가 여기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차트 분석했을 때 반대로 원래는 지금 정배열이 나오면 굉장히 좋죠. 뭐 5, 10, 그다음에 뭐 20, 60 이런 식으로 정배열이 나면 가장 좋은데 그러면서 쭉 타고 갈 때가 가장 좋은데 생뚱맞게 이렇게 주가가 낮은 위치에 있었을 때 이 이평선이 멀리 있었을 때 이격도 최후로 즉 이평선 최후로 기술적 반등하는 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증시에서. 지금 그런 부분을 한번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왜냐하면 재료도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격도 저항대와의 이격도인데 기존에 이제 여러분들이 하는 거는 이제 이평선에 대한 이격도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항대. 즉 요 선이에요. 지금 제가 이렇게 그어놓은 선. 자, 요 선은 지금 여기 그리고 여기 뭐 이런데 해서 굉장히 중요한 라인입니다. 여기는 향후 추세를 판단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되는 자리입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주가는 쌍바닥 찍고 이런 패턴이죠. 그러면은 이런 패턴이네요. 여기 패턴. 자, 그리고 나서 이 넥라인까지 왔어요. 그럼 보통 이런 자리에서 상승장이면 여기서부터 이제 밀고 가는 거예요. 지금이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 정도까지는 지금 바라면 안 돼요. 하락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지만 조금이라도 상승해 준다면은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격도를 지금 다 한 방에 채우지는 못할지언정 지금 그 과정으로 제가 이해를 하는 그런 차트입니다. 그래서 저항대 이 곳과 이 곳의 이 차이 이거를 상당 부분 메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재료도 있고 차트도 우리가 한번 노려볼 만한 그런 차트로 이제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이제 지금 A고요. 여기서 힘이 들어가고 여기 이렇게 해서 자, 여기서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런 넥라인이 있어요. 잠시만요. 넥라인이 여기서 걸립니다. 자, 여기죠, 여기. 자, 이 라인.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단기로 이제 그걸 하죠. 즉 이런 거예요. 이 패턴에서 이렇게 됐을 때 이 라인이 향후에 다시 왔을 때는 이 자리는 매수 관점이 돼요. 매수. 그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노란 톡방 오시면은 이 종목 제가 상세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트윙클 종목 의류 관련주입니다. 일단 하락장에서는 좀 장초반 대응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포인트를 좀 잡아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트윙클 종목 더더욱이나 전문가님과 함께 전략을 세워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트윙클 종목이 신사업으로 영역을 좀 확장해가는 부분 여기서도 좀 성장성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또 재무 워낙 좋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차트상으로 저항대와의 이격도가 축소될 추세 좀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최적의 타이밍 노려볼 수 있겠다. 이렇게 또 차트 분석까지 해주셨으니까 자 전문가님과 함께 이 트윙클 종목 꼭 전략 세워보시면서 또 지금 추석 이후에 내가 어떤 종목 노려봐야 될까 고민하고 계신다면 더더욱이나 이 종목으로 함께 여러분 계좌에 또 수익을 두둑히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벤트 또 같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온라인 공개 방송 준비되어 있는데 긴 연휴 이후에 어떻게 또 10월 증시 챙겨가야 될까 고민 많으실 겁니다. 오늘 시장도 더더욱이나 좀 약세였기 때문에 그러실 것 같은데요. 더 든든하게 길고 넓게 볼 수 있는 시장 전략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꼭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홍당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린 정보는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